안녕하세요. 한국니코틴 중독센터장 정원준입니다. 제가 강의해 드릴 내용은 첫 번째로 흡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니코틴에 대한 진실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 금연 프로그램을 제작한 배경과 기존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습니다. 제가 금연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대부분의 답은 부모님, 자식, 남편, 아내 등이 가족들입니다.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합니다. 조금 전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족들 중에 만약 대마초를 피운다면 어떻겠어요?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자, 그럼 대마초와 담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담배에 있는 니코틴은 1등급 마약으로 분류되지만 대마초는 3등급 마약으로 분류됩니다. 즉, 대마초는 담배보다 훨씬 순하다는 뜻입니다. 담배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소중한 생명을 잃습니다. 세계적으로는 1년에 약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반면 대마초를 피워서 죽는 사람의 수는 거의 보고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담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마초를 피우면 구속되는 무서운 마약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훨씬 심각한 중독과 죽음을 불러오는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조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대마초를 담배 대신 피워도 된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대마초는 여러분이 생각했듯이 당연히 피우면 안 되는 마약입니다. 담배가 대마초보다 훨씬 무서운 마약이라는 생각을 인식시켜드리기 위해서 대마초와 담배를 비교했습니다. 니코틴이 몸에서 모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 질문 또한 제가 금연 강의를 하면서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은 평생 가도 니코틴이 빠지지 않아요 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고 수년, 수개월 정도 지나야 빠진다고 답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니코틴은 담배를 피운 지 6시간이면 혈중 97%의 니코틴이 배출되고 3일이면 몸에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해집니다. 이는 니코틴 소변 측정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소변 측정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비슷하게 측정을 하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흡수된 니코틴은 대사를 거쳐 코티닌으로 바뀌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금연 후 일주일 후면 체내 코티닌은 모두 배출되고 없어집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연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니코틴을 잘 안다면 금연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이제 니코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니코틴은 인류에게 알려진 마약 중 가장 사람을 중독시키는 중독성이 매우 높은 마약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약 40분마다 담배를 또 피우고 싶게 되는 이유는 니코틴의 무서운 중독성 때문입니다. 또한 니코틴은 암세포 형성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빨리 자라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1995년 미국 식품의약품국의 보고서에 소개된 니코틴이 중독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폐암 수술을 받은 흡연자 중 약 절반 정도가 다시 흡연을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흡연자들은 후두를 제거한 후에도 약 40%는 다시 흡연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흡연자들 중 약 87%는 매일 흡연을 합니다. 네 번째로는 심각하게 금연을 시도한 흡연자 중 1년에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이 약 5% 미만입니다. 이 표는 니코틴, 헤로인, 코카인, 대마초 등의 마약을 의존성, 내성, 독성 등의 항목별로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의존성이란 마약을 오랫동안 사용하다 중지했을 때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그 마약을 심하게 갈망하게 되는 생체 반응 정도입니다. 마약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는 의존성이 다른 어떠한 마약보다 니코틴이 가장 높습니다. 담배를 끊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흡연자들은 담배라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마약에 중독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의지로 담배를 끊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고 심지어 폐암에 걸리고 후두를 제거했는데도 다시 담배를 피우는 원인은 모두 니코틴의 매우 높은 중독성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니코틴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다. 니코틴은 이러한 중독 증상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도 독성이 강한 물질이기 때문에 흡연이 아닌 직접 섭취를 하게 되면 담배 2개에 있는 니코틴 양으로 성인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담배나 전자담배를 피울 때 또는 니코틴 대체제인 패치나 껌을 사용할 때 느끼는 구토, 현기증, 두통 등은 니코틴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입니다. 폐로 흡입된 담배 연기 속의 니코틴은 7초 만에 뇌에 도달할 정도로 몸에 빨리 흡수됩니다. 니코틴은 심혈관계에 영향을 주어 혈압과 맥박이 상승되고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니코틴에 대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니코틴은 담배를 피운 지 6시간이면 혈중 97%의 니코틴이 배출되고 3일이면 몸에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배출 속도가 빠른 마약이기도 합니다. 니코틴은 평생 내 몸에 있을 거야 또는 몇 달, 몇 년 정도 니코틴이 내 몸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흡연자와 단 3일 정도면 니코틴이 몸에서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흡연자 중에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당연히 니코틴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흡연자일 것입니다. 금단 증상은 이 그래프를 보면 금연 후 니코틴이 빠지는 3일에서 5일 이내에 그 증상이 최고조에 이르며 점차적으로 완화됩니다. 금연 후 나타날 수 있는 금단 증상에는 불안, 짜증, 우울, 두통, 식욕 증가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금단 증상은 4주 이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흡연에 대한 갈망과 같은 금단 증상은 상당 기간 지속되며 개인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전 강의를 집중해서 들었던 분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니코틴은 3일 정도면 신체에서 모두 빠져나갑니다. 니코틴이 거의 빠져나간 3일에서 5일 정도면 금단 증상도 없어져야 하는데 왜 금단 증상은 개인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간 지속되는가라는 의문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단 증상은 크게 신체적인 금단 증상과 정신적인 금단 증상으로 나눠집니다.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말 그대로 니코틴이 신체에서 빠져나가서 생기는 금단 증상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금단 증상은 너무나 미약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9%의 금단 증상을 차지하는 것은 정신적인 금단 증상입니다. 이 부분은 금연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앞으로의 강의에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254개 전국 보건소를 통해 연간 약 44만 명의 흡연자들에게 금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록 후 6개월간 9회차 이상의 금연 상담과 함께 다양한 금연 행동요법을 안내하고 니코틴 보조제, 행동 강화 물품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지역 금연 지원센터에서는 2015년 18개의 의료기관이 위탁되어 스스로 힘으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전문 금연 캠프를 운영합니다. 지역 금연 지원센터는 2가지 금연 캠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지원형 금연 캠프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고 금연 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금연 교육 및 집단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로 전문 치료형 금연 캠프는 미국 메이오 금연 클리닉의 금연 치료 서비스 모형을 국립암센터에서 한국에 맞도록 조정한 서비스입니다. 흡연 관련 질병인 폐암, 후두암, 뇌졸중 등을 치료받은 후에도 재흡연 중이거나 금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중증 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금연 치료하는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일반적 금연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인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에 의한 약물요법이 있습니다. 부프로피온은 원래 우울증 치료제로 사용되어 오다가 금연 치료제로 승인받은 약물로 작용 기전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약을 복용하여 도파민의 분비를 증가시켜 담배의 역할을 대신하는 단기간의 금연 보조요법입니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결합해서 니코틴 결합을 차단하고 소량의 도파민을 방출시켜 흡연 욕구를 감소시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의약품인 니코틴 대체요법입니다. 니코틴 대체요법은 니코틴을 패치, 껌, 사탕 등의 형태로 피부, 구강 등에 공급해주는 금연 보조요법입니다. 셋째로는 전자담배를 이용한 금연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담배는 카트리지에 있는 니코틴 용액을 증기 상태로 흡입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전자기기입니다. 전자담배의 제조사에서는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피우면서 니코틴 양을 차츰 줄여가는 원리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고 광고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전자담배도 니코틴이 들어있어 금연보조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는 일반 담배 흡연자보다 니코틴을 18%나 더 흡입하는 분석 결과가 있어서 금연 도구가 아닌 흡연을 심화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흡연자들 중 약 90%는 일반 담배도 같이 피고 일반 담배를 피우는 양도 하루 평균 약 15개피 정도로 줄지가 않습니다. 전자담배의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유해물질이 나오는 전자담배도 많고 오히려 전자담배를 통해 니코틴이 중독이 되어 흡연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되어 금연 방법으로는 추천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비흡연자가 전자담배는 무해하다고 착각을 해서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으로는 심리요법인 금연인지 행동요법이 있습니다. 금연인지 행동요법이란 담배에 대한 해석이 변하면 담배에 대한 정서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이 변화할 수 있다는 이론이 금연 방법입니다. 금연인지 행동요법 과정 중에 담배에 대한 흡연자의 잘못된 세뇌를 잘못 잡게 되면 흡연자는 쉽게 금연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금연인지 행동요법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영국의 알렌카와 미국의 메이오 금연 클리닉에서 주로 사용되는 검증된 금연 방법입니다. 한국 니코틴 중독센터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개발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일반적인 금연 방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요법인 전문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인 니코틴 대체제는 많은 부작용이 있어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 19세 미만 청소년과 임산부, 우울증 및 신경정신과 환자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연 약물요법의 1년 기준 금연 성공률은 약 10% 미만으로 금연 성공률과 유주율이 낮아 약물요법으로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흡연자들이 많이 있어 약물요법 외에 금연 성공률과 유주율이 높은 대체 금연요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현재 보건소 또는 지역 금연센터에서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시간적, 공간적 제한으로 참가가 어려운 많은 흡연자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금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한 금연 프로그램의 차별성은 일반적 금연 방법의 문제점을 극복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인지행동요법 기반의 저희 금연 프로그램은 현재 주로 사용되는 금연약물요법과 다르게 부작용이 전혀 없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연약물을 사용하여 실패한 흡연자나 부작용 문제로 금연약물을 사용할 수 없는 흡연자에게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 금연 프로그램은 금연을 위한 어떠한 방법보다 월등히 높은 금연 성공률과 유지율 통계가 있으며 이는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 금연 프로그램은 이러닝 기반의 금연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금연 클리닉과 지역 금연 지원센터의 금연 캠프에 시간적, 공간적 한계로 참여하지 못하는 흡연자들에게 세계적으로 검증하고 안전한 금연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합니다.
한국 니코틴 중독센터의 금연 프로그램은 세계적으로 검증된 금연 프로그램인 인지행동요법 기반의 알렌카 EGA 금연법과 통합적 금연법을 사용하는 미국의 메이오 금연 클리닉의 장점을 살려서 개발된 금연 프로그램입니다. 금연 방법별 금연 성공률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물요법으로 주로 사용되는 항우울제 성분의 전문의 약품과 일반의 약품인 니코틴 대체제의 1년 기준 금연 성공률은 약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인지행동요법 기반의 알렌카 금연 클리닉의 금연 성공률은 3개월에 90%, 1년에 51%입니다. 이 표에서 확인 가능하듯이 인지행동요법 기반의 금연 방법은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가장 효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금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통합적 금연 방법인 메이오 금연 클리닉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오 금연 클리닉은 8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금연 방법으로 비용은 약 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금연 성공률은 6개월 경과 후 약 50% 정도입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건강검진, 상담, 의학 강의와 영양, 비만, 스트레스 관리 등의 통합적 금연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금연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알렌카 EGA 금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3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알렌카 금연법은 현재까지 30년 이상 전 세계 57개 국가에서 약 1,400만 명 이상의 흡연자들을 금연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알렌카 금연법의 금연 성공률은 전 세계 알렌카 금연 클리닉에서 거의 비슷한 통계를 보이며 3개월 환불 기준 약 90% 정도이며 1년 후의 금연 유지율은 약 50% 이상입니다. 알렌카 금연법은 인지행동요법과 최면요법을 사용하여 흡연자가 담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찾게 해주며 3개월에 총 3번에 걸쳐 약 12시간의 금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렌카 금연법의 비용은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동일하며 환불 보장합니다. 비용은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울 경우 3개월간의 담배값입니다. 국가별로 담배값의 차이가 있으므로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 약 50만 원 정도이고 한국 알렌카 비용은 39만 5천 원입니다. 여기에 있는 유명 다국적 기업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에서 사내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알렌카와 파트너 관계를 맺어 사내 흡연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기업에서 사내 흡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기업 자체적인 금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성과를 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사내 흡연 문제의 심각성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기업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흡연자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요소들은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내 흡연이 기업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흡연자들은 근무 시간에 수시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옵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자들은 평균적으로 비흡연자들보다 병가를 이용하는 비율도 더 높습니다. 세 번째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심리적인 장벽이 형성됩니다. 사내에서 흡연을 위해 흡연자들끼리 몰려다니다 보면 비흡연자들은 흡연자들을 불쾌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러한 것들은 회사의 협업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는 회사에 흡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 이미지에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대부분 건물이 금연 빌딩이다 보니 많은 회사원들이 건물 밖의 도로에서 단체로 흡연합니다. 아마도 건물 밖에서 단체로 흡연하는 것을 좋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불을 가까이 있는 만큼 화재의 위험도 늘어납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위험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을 다루는 화학공장 같은 곳은 절대적인 흡연 관리를 해야 합니다.
같은 조건 아래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보다 업무 축실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흡연자들은 평균적으로 비흡연자보다 업무 능률이 떨어집니다. 일부 흡연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기도 합니다.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업무 능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흡연자 분들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흡연자들은 근무 중에 어떠한 일에 집중하려고 할 때 담배 한 대 피고 올까 말까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다 결국은 흡연회에 나가게 됩니다. 흡연자들은 한 번 나가면 꽤 많은 시간을 흡연회에 씁니다. 특히나 흡연자 두세 명이 나갔을 때는 20-30분이 경과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업무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자가 사내 흡연으로 손실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연자가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운다면 평균적으로 9번 정도 사내 흡연을 하고 흡연을 하는데 평균 12분 정도 소요된다는 통계 결과가 있습니다. 담배만 피우는 데는 약 5분 이내이지만 최근 건물들이 전면 금연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건물 밖으로 나가서 흡연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약 12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담배를 피우는 데 소비되는 시간이 1.8시간이나 됩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근무 시간이 약 23%의 시간을 순수하게 담배 때문에 허비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단지 담배를 피우는 데 소비되는 시간으로 담배를 피우고 싶어서 안절부절하는 시간, 피울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은 모두 빠져있는 시간입니다. 기업마다 또한 사업마다 연봉의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2014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근로자의 평균 소득인 3,17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평균 연봉인 3,170만 원에 흡연으로 손실되는 시간 23%를 곱하면 연평균 약 713만 원이나 되는 돈이 흡연으로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100명의 직원이 있고 직원 평균 흡연율이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인당 손실 비용에서 흡연자 수를 곱하면 작업장에서 흡연하는 직원이 담배를 피우는데 낭비되는 돈의 합계가 자그마치 2억 1,400만 원 정도나 됩니다. 사내 평균 흡연율 추정을 위해서 2013년 현재 연령별 흡연율 통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2014년 만 19세 이상의 흡연율은 남자는 42%, 여자는 6%입니다. 이 파란색 부분은 남자의 흡연율이고 이 붉은색 부분은 여자의 흡연율입니다. 만약 회사에 젊은 남자의 비율이 높고 여자의 비율이 낮다면 조금 전 예에서 사내 평균 흡연율을 30%로 잡은 것보다 흡연율이 좀 더 올라가고 흡연으로 인한 비용도 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 이러닝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이러닝 프로그램은 1강당 약 25분씩 총 15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강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1강부터 8강까지의 강의는 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주는 정신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번째는 9강부터 15강까지의 강의는 포괄적 건강 솔루션 제공으로 신체적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금연 인지행동요법 기반의 영국의 알네케 금연법의 장점을 적용했고 이 두 번째 부분은 통합적 방법을 사용하는 미국의 메이오 금연 클리닉의 장점을 적용하였습니다. 15강이 금연 강의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한 조언을 드린다면 총 15강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첫째 날에는 정신적 문제 해결을 위한 1강부터 8강까지를 연속해서 보시고 둘째 날에는 신체적 문제 해결을 위한 9강에서 15강까지의 강의를 연속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보시는 환경은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해서 집중하여 이러닝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니코틴 중독센터 금연 프로그램의 비용은 알렌카 한국지사 비용과 동일한 39만 5천 원입니다. 이 안에는 15강의 1원인 강의가 있으며 15강의 1원인 강의를 수강했지만 금연에 실패했을 경우 5시간 30분에 알렌카 1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 만약 1차 세미나에서 실패했을 경우 3시간 30분에 2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세미나 마저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으로 3시간의 3차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3차 세미나까지 참여했으나 금연에 실패했을 경우는 100% 환불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흡연자 여러분들이 담배를 억지로 참고 있는 상태를 금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희는 금연 성공을 행복한 비흡연자의 느낌의 상태로 정의합니다. 행복한 비흡연자의 느낌이란 금연이 쉽다, 금연이 편안하다, 정말 담배 없이 평생 살 수 있겠다라는 느낌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비흡연자의 느낌을 받지 못하면 100% 환불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일 경우 후불제로 진행이 됩니다. 알렌카 금연법이 30년간 50여 개의 나라의 통계를 보면 대체로 약 10% 정도의 흡연자들이 환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불 보증에 대해 이러한 강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검증한 90% 가까운 금연 성공률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금연의 실패를 흡연자 탓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연에 실패했다면 모든 책임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를 끊으면 무엇을 얻게 될까요? 활력은 넘치고 집중은 더 잘 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과 후각, 미각 등의 회복은 그냥 따라오게 됩니다. 담배와 같은 마약이 없어야 사회생활은 훨씬 더 즐겁다는 걸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담배의 중독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담배가 없으면 불안하고 언제 필까? 어디서 필까? 그리고 담배를 피지 못하면 불안, 초조, 짜증,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닌 담배이고 여러분은 담배의 노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담배의 노예였던 비참한 삶에서 담배를 피우기 전에 자유로웠던 삶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뭘 드릴까요? 금연 실패 시 100% 환불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여러분들을 행복한 비흡연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